오늘은 암에 대해서 특히 제가 원래 병원에 그 어떤 영역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치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에서 말을 안 해주면 어떤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2년이 닿은 한 30여 명 좀 넘어요. 그 암 환자분들 중에 현재도 그렇고 현재 그 유방암에서 그 유방암 말기 영역에 또 그 이전에 있던 뭐 유방암 3기 초에서는 빠르게 그것이 중국 분인데 중국 그 소수민족 대표인데 녹아나가는 그런 인연이 그 있었고 현재 그 유방암 말기 그 4기 영역에서 전이가 일어난 상태에서도 수술을 안 했다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살기가 훨씬 낫습니다. 생활의 그 어떤 그 층차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면역 체계가 바닥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그 암 2기에서 수술을 하고서 그분도 유방암인데 홍성 쪽에 그 서해안 쪽에 그 있는 분이 한번 찾아왔었는데 수술을 하고서 병원에서는 이제 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몇 번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면역 체계가 바닥에 붙어서 어찌할 수 없다 해서 그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난 이제 자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자연에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면역 체계가 바로 안 올라오거든. 그게 나이가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면역 체계가 벌써 노화란 영역에 들어가면 올라오기 참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품을 먹으면서 뭔지 모르게 또 그런 분들은 항암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바닥에 있을 때 그 힘들었던 것이 한 6개월 정도면 자리 잡혀요. 일단 6개월 동안 음식이 끊어지지 않고 들어가고 식품도 들어가고 하면 피부에 뭐 이렇게 그 약품이나 또는 약이나 약을 복용해서 또는 방사선 이런 영역에서 많이 무너졌던 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피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막 가렵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이 배출이 되어져요. 전에 중국에 있던 분은 농약 중독에 의해서 그 몇 수십 년 고생했던 거, 또 그 고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이 가려워가지고 몇 수십 년 고생했던 게 불과 2-3달 먹으면서 없어지는 아주 특별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 뭐라 설명하면 또 다른 영역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암 초기, 1기, 2기 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또 온몸에 뭐 전이가 됐니 안 했니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수술을 했다면 한 번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일단은 몸의 모든 영역은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전이가 돼가지고 2번 수술할 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경험에 의해서 보면 2번째 수술한 이후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2번째 수술하고 나서 항암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닥에 그게 붙어가지고 면역 체계가 그것을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그런 상태에서 식품이 들어가도 사람들이 밥을 못 먹거나 아주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럼 스스로 줄여요. 또 양을. 굉장히 특별한 그 부분인데 묘하게 수술을 안 하고도 3기, 4기가 넘어가서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더 오래, 수명도 더 오래 가고요. 또 치유하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한 번 정도 수술을 하고서 몸에 방사선 충격을 준 이후에는 6개월 정도의 지나서서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 식품이 복용이 되어져서 또 식품을 먹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다시 다 올라와요. 원래 몸이 한번 뒤바뀌는 게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웬만한 전체적으로 체질서부터 다 변화되어지는 데는 8년 걸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수술을 한번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는 아마 또 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갈등할 거예요. 한번 하고 난 분들은 두 번째 전이 됐을 때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걸 하고 나서 다시 방사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한번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 영역은. 막 토하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맥이라는 게 완전히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면역체계, 효소, 몸에 이런 거 다 정상적인 세포조차도 그 방사선의 공격을 피폭당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 갈림길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주고 싶은 것은 한 번까지 일생에 암 수술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냥 인체로 보면 한 번이면 딱 좋게요. 이런 얘기하면 또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데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 견해에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이후에는 두 번째 하고서 방사선을 치유하고서 뭘 한다는 것은 이 자연요법이나 아니면 민간 뭐라 그러죠? 인체에서도 면역 체계가 두 번째 다시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한 2배 더 힘들어요. 첫 번보다. 또 경제적인 어떤 것도 굉장히 어차피 돈 쓰고 수명 줄어들고 그렇게 돼요. 그게 두 번째 방사선 치료할 때 충격이 그래요. 중풍도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수월해요. 풀어내기가. 두 번째 중풍을 맞으면 참 힘들어요. 그 전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중풍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또 회복이 100%는 안 돼도 후유증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하다 또 맞고 또 4번까지 중풍을 맞고 중풍 4번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전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그거는 반복이 되어져도 어떤 대안이 있는데 암은 특히 방사선 항암 치료를 2번 이상 한 번은 그래도 괜찮은데 2번을 한다는 것은 특히 나이가 60 이후에 두 번째 영역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간 이후에는 면역이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나이도 70이니까 한 번에 그냥 머리 다 빠져버리고 면역 체계가 바닥에 붙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식을 못 먹게 돼요. 이것은 방사선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요.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면 그 영역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언제 다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암은 한 번 굉장히 심플해요. 현대 과학이 신의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도 3기 이전이에요. 벌써 말기 넘어가면 손대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 견해에서는 3기 이전에는 한 번 수술은 좋아요. 항암치료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하든. 나이가 60 이전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60이 넘었다면 그 한 번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화란 영역에서 오히려 가만 놔두어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을 수술한 이후에 면역체계가 바닥에 붙어서 살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책임이 없어요. 의사도 책임이 없어요. 책임 안 져요.
또 책임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인연에 의한 인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기가 조금 불편한 영역이 있어요. 이 현대에서 항상 인생은 두 개의 길이 생겨요.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점심에 뭐 시켜 먹을 때 난 짬뽕, 나는 짜장, 뭐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선택이 시작입니다. 그게 수술한다, 안 한다, 방사선 한다, 안 한다인데 그런 것을 참 정말 많은 번뇌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도 거기에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걸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기준을 모호하게 없는 것을 한번 일으켜서 생각을 전달을 한다면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한 번의 수술과 한 번의 방사선. 그러나 두 번 수술과 그 다음 피폭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도 60 이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정말 힘들어요. 큰 기연이 아니면 살기 어렵고 자기 수명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는 수명도 못 살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외로 암 환자가 많고 또 암 걸리지 않는 사람은 뭐 관심도 없어요. 뭐 자기는 그 영역하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병원의 어떤 그 영역에 있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암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돌려 얘기하지 않고 직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수술과 3기 이전에는 한 번의 방사선은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 들어갈 때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체력이 있고 음식을 잘 먹고 면역 체계가 올라가 있고 또 간단한 어떤 수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항암을 2번 정도 해서 몸이 2번 피폭이 되어지면 그게 면역 체계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라는 게요. 전에 73세 그분은 대장암이에요. 지금 90세예요. 살아계셔요. 암도 그대로 있어요. 그때는 치료를 비단풀하고 식품하고 여러 가지 식품을 보내면서도 제가 산에 가서 채취하는 것을 그냥 드시라고 보냈는데 인연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그분도 그래요. 지금 그분도 90 몇 세인데요. 요건 이제 친척분이에요. 친척분인데 그분도 75세인가 그때 암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분도 그래 생존해 있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아는 분만 한 2-3분이에요. 암을 그냥 몸에 가진 상태에서 90대를 지금 살아요. 한 2-3분 되는 분이. 그러니까 그게 암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영역, 죽음하고 연관을 짓는 너무 공포감에 하도 많이 암을 고칠 수 없다 또는 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그것 때문에 암 하면 바로 수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더 커요. 근데 그렇게 암을 가지고도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병원에 익숙해져 있고 수술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런 선택할 권한조차 없이 또 한 번의 생각조차 없이 바로 그냥 암하면 일단 바로 그런 쪽으로 병원에서 또 본인이 의지가 꺾여 가지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암은 무섭거든요.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전향되어지는데, 말기암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항암 치료하는 부분하고, 또 첫 번째 수술은 괜찮은데 두 번째 수술하고서 그 방사선 치료 들어가는 그 항암 치료 이 영역에서는 그 세 개 영역에서는 한 번쯤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하면 두 번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크게 하고 그 선택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명절 지나서 제가 암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좀 건드리기 어려운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인연들은 방황을 해요. 근데 그래도 기준점을 좀 제시해주고 싶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암에 대해서 말씀 올렸고요. 어떤 독소에서 농약 중독이나 또는 뭐 우리 중금속도 그래요. 머리카락에 테스팅하면 중금속이 나오는데 식품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들어가면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 디톡스 영역만큼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제 식품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하고 잘 맞고 하는 이유가 몸의 독소를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이런 영역 때문에, 또 뇌경색이나 뭐 이런 혈관계에 문제 있는 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면역 체계를 올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탁월하고 아주 특별합니다. 어차피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한두 명 늘어서 이제 30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들, 뭐 친척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 몇 명 되는 분들한테 계속 전달을 하고 그 인연에 의해서, 왜냐면 거기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 그 가족들을 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이라고 하는 영역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떤 그 좋은 그 마음도 때로는 보는 각도에 의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너무 따지다 보면은 전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 또 어떤 그 인연조차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주변에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사랑한다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뭐 아들이나 아니면 부모나 어떤 영역에서는 마음의 표현은 요즘 세상에서 물질로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질로 하고 가까이 있으면 말을 해주고 해서 요즘 또 전화 뭐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에 서양처럼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봐도 서양의 그런 거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랑한다는 그 말의 표현을 놓치지 말고 어느 시간과 공간이 허락된다면 꼭 하세요. 꼭 죽고 나서 어머니 묘에 찾아가서 술 따르면서 엉엉 울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또 자기 주변의 와이프나 아니면은 뭐 친구나 그 누군가의 그 본인이 인연이 있는 그 사랑하는 또는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상대방 마음에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용감하게 이건 정말 좋아 하고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좋아지고 나서 10년 뒤에 얘기해야지. 저 사람 죽고 없어요. 특히 그래 스님들 중에서도 아상 있는 분은 내가 누구야 하는 분들은 옆에 안 번집니다. 저도 그냥 제가 만드는 영역에서 한 거의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그래도 10% 20%는 보시가 나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먹으면서 옆으로 번지지 않아요. 참 특별하죠. 아상이 내가 누구요 하는 것도 시비심의 어떤 영역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처럼 맑고 전진하게 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인연이 건강하고 또 불치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좀 그 건강한 삶의 영역으로 인연이 닿아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